5명 이상이나 6명 이상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쓸개 주머니에 돌은 있지만은 돌이 아주 작거나 쓸개 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담석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무슨 나쁜 합병증을 유발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20년 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20%에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는데, 그래서 증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추적 관찰을 하고 만일 증상이 있으면 그때 치료를 받으셔도 이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증상이 없을 때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교수님. 그럼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서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담석 크기가 3cm 이상인 경우, 이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쁜 암을 동반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담낭 용종을 동반하는 경우, 담석에서 담낭 용종이 동반되면 용종은 대개 선종입니다. 이게 커지면 나쁜 암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종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담낭벽이 석회화로 도자기 같이 딱딱하게 변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이런 환자의 3분의 1에서는 담낭암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도 담석을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천성인 기형인 담낭인 경우에서는 쓸개가 굉장히 아주 작게 발달하지 않은 경우나 아니면은 또 2개인 사람들도 있어요. 담낭이 염증과 담즙 저류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담낭을 절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증상이 없다고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게 되면 잘못하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심한 담낭염 또는 고름 같은 간의 농양 또는 무슨 폐혈증 이런 거를 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무증상이어도 정기적인 체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돌 빼는 의사 선생님 김창덕 교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요로결석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결석 제거 수술을 받은 61세 오한봉 씨. 최근 2년 사이 오한봉 씨의 몸에서 나왔다는 다양한 크기의 신장결석과 요로결석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2011년 가을 퇴근하고 돌아온 오한봉 씨. 평상시처럼 소변을 보는데 이거 뭐야? 왜 이러지? 신장결석 2개와 요로결석 1개 발견. 2012년 1월 출근길에 또다시 찾아온 치명적인 고통. 요로결석 재발. 결석의 고통이 잊혀갈 즈음인 지난 5월 옆구리 통증에 식은땀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참을 수 없이 계속된 고통 끝에 결국 안 되겠어. 여보, 앰뷸런스 불러. 앰뷸런스. 신장과 요관에서 결석이 2년 사이에 3번이나 결석 발견. 신장에 4개, 요관에 1개 결석이 발견됐는데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하여튼 그냥 식은땀이 나고 아주 그냥 막 애려내는 그런 거는 것 같고 아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아픔이라는 거. 결국 지난주 월요일 신장과 요관의 결석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오한봉 씨. 신장부터 요로까지 관통하는 관을 이용 전기 충격파로 결석을 제거했다고요. 신장결석과 요로결석의 재발이 잦아지면서 더 이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식습관 개선을 다짐했다는데요. 생활 속에서 가장 노력하는 것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좀 많이 섭취하지 말고 조금씩 먹어도 조금씩 먹고 그렇게 해서 물을 많이 먹고. 네. 3번이나 요로결석이 생기셨다고 하니까 통증만 오면 일단 겁부터 좀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로결석이 무서운 이유가 재발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재발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교수님?
네, 비뇨기과 입원 환자 중 25% 정도가 요로결석 환자입니다. 예. 성인 10명 중 한두 명은 일생을 사는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요로결석